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피곤합니다. 어젯밤에 좀 늦게 잠자리 들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영국의 컨설팅 회사에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회가 되면 아르바이트 삼아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연히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계신 한국분을 상대로 컨설팅할 기회가 있어서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밤 1시 정도 돼서 새벽에 잠을 청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시간 정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피곤하긴 해도 어제 컨설팅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하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자기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유튜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물론이고 한국 주식에도 전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연배, 50대 초반인데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었고요. 이 시장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루빨리 좀 많은 분들께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증시에 뛰어드셔서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인구가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뭐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과 함께 좀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좀 젊은 사람들이라면 한 가지 가능성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 회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에 입사해서 테슬라에 입사해서 좋은 연봉 받으면서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좀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 아니면 은퇴하신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애플에 제휴를 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이제 뭐 납품업체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애플의 주식, 테슬라의 주식,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내가 20대가 아니다, 30대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현명한 그런 미존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2월 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비지.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오늘도 색깔이 참 예쁩니다. 푸른색으로 물들었죠.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도드라졌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녹색이 선명하면 주가 상승이 더 도드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3.27% 급상승하면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발표 그리고 배당 지급을 발표한 다음에 20% 급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잠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급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굉장합니다. 2.75%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덧 $700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결국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기업의 랭킹 순위 다툼도 굉장히 재미있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 이상 올라가면서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다우존스가 플러스 0.40% 마무리됐고요. S&P 500이 플러스 0.82, 나스닥은 0.95%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인페이즈 에너지가 오래간만에 16.91%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 어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였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또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16.91% 급등을 했고요. 솔라 엣지가 13.06%, 로블록스 플러스 10.2%, 팔란티어가 7.91%나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팔란티어가 30% 하루 만에 폭등했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팔란티어를 매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드렸었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팔란티어가 이틀 연속으로 급상승을 지켜냈습니다.
아미 플러스 5.52%로 마감이 됐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5.19, TSMC 플러스 4.69, 쇼피파이 플러스 4.43, 지스케일러 플러스 4.23, 포티넷 플러스 3.78, 도세보 플러스 3.63, 마벨 테크놀로지 3.41%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렇게 좋은 상승 추세에도 주가가 폭락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스낵 같은 경우는 무려 34.61%나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인바이테가 23.08%,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마이너스 6.01, 인피니언 마이너스 4.73,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3.81,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3.47, 루시드 마이너스 3.43, 조비에이션 3.42% 떨어지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스냅의 주가가 이렇게 34% 이상 폭락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실 어닝 결과가 그렇게 끔찍하진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닝의 EPS는 지금 결과가 2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빚을 기록했고요. 안타깝게도 레비뉴 같은 경우는 매출은 1.3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2천만 달러가 모자랐습니다. 작년 대비 성장률은 5%를 찍었고요. 자,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문제는요, 스냅의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어닝 결과는요, 메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메타와 스냅은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광고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부분도 비슷하고요.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냅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메타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스냅의 사용자를 보시면 무려 작년 대비 10%나 급등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증가 추세는 좋았으나 문제는 메타가 워낙 강력한 어닝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 팔란티어가 7.91%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TSMC가 4.69%나 급등을 했습니다. TSMC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전달 1월 달에 대한 매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SMC는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기업입니다. 매달 전달에 대한 매출 보고서를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자, 2024년 1월 달을 보시면 2157억 8,500만 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대만 달러가 단위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22.4%나 매출이 증가를 한 거고요. 작년과 대비해서도 무려 8% 가까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TSMC가 드디어 바닥을 찍었구나, 매출이 이제는 항상하겠구나,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올라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엔비디아가 2.75% 급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2.11, 테슬라 플러스 1.34, 온세미 플러스 0.84, 아마존 플러스 0.82, SMCI 슈퍼마이크로 플러스 0.29, 우버 플러스 0.26, 세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0.53, 소파이 마이너스 1.79, 인피니언 마이너스 4.73. 이 세 종목은요, 최근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어제 방송에 이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바론즈라는 미디어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의 매도 시점은 바로 여기다, 이렇게 꼭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전문가 이름은 태킴인데요. 라스네임이 킴이니까 아마 한국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 12월 초 저는 베런즈의 커버 스토리에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혜택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세 가지의 주식 중에 하나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소개한 기사를 썼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요, 제가 미준 플랫폼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12월 2일 날 미준 강축 컨텐츠로 엔비디아와 함께 이 두 개의 AI 소형주에 베팅하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려드린 적이 있고요. 이 기사는 170분의 멤버분들께서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좀 인기가 많았던 기사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 그럼 과연 그때 슈퍼 마이크로를 왜 추천했는지 이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슈퍼마이크로는 이미 AI 과대 광고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때까지도 시장은 진정한 잠재력을 놓치고 있었다.
왜냐면요, 이 주식은 여전히 2024년 컨센서스 수익의 15배에 불과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12월 초만 해도요, PER이 15배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AI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따라서 상당한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는데도 너무나 밸류에이션이 저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곧 투자자들한테 익숙한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올해만 지금 2배 이상 올라서 684달러를 기록했고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예측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극단적인 움직임은요, 펀더멘털에 의해서 정당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심지어는 회사 자체의 예측,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가이던스조차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1월 18일 날이요, 슈퍼마이크로는 11월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실적을 미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이전의 가이던스보다 무려 30%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때 이제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일단 껑충 뛰어오르는 계기가 마련이 됐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슈퍼마이크로는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24년 올해의 연간 매출 예측치를 145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에 예측치보다 무려 40%를 올린 거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멘트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슈퍼마이크로의 경영진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회사의 주문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문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1월 29일 날 투자자 그리고 애널리스트와의 어닝콜에서 이 회사의 CEO 찰스 리앙은요, 현재의 AI 붐이 몇 분기 동안 지속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몇 분기 동안도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AI 하드웨어 시장에는 다른 긍정적인 신호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그리고 아마존은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들 메가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러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하이엔드 AI 서버의 선도적인 독립 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는요,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AI 칩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의 모듈식 특성 덕분에 최신 기술을 서버 설계에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슈퍼마이크로가 다른 기업보다 앞서 나가는 이유가 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공냉식이 아니라 액체를 사용해서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듈식 특성입니다. 모듈식이 뭐냐면요, 끼워 맞춘다는 거죠. 블록처럼 조립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새로운 칩을 지금 출시하고 있잖아요. 1년에 적어도 하나씩은 새로운 고성능의 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칩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이러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나갈 텐데,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서버가 모듈식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그냥 장착만 하면 된다. 따라서 빼고 아니면 더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던 액체로 냉각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모듈식 특성 덕분에 많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슈퍼마이크로는 또한 품질과 신뢰성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인텔을 비롯한 다른 주요 칩 업체들이 제품 출시 행사에서 슈퍼마이크로를 주요하게 소개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강점뿐만 아니라 품질도 굉장히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다. 따라서 신뢰를 구축해 놓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앞으로 주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투자자들은 슈퍼마이크로의 놀라운 상승세 이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주에서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요,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거죠.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은 정말 신의 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주 중심의 헤지 펀드를 운영했던 댄 벤트는요, 최고의 주식 아이디어는 주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의해서 주도되는 제품 사이클 스토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투자 종목, 특히 테크 종목은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야 되죠.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 사이클 스토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가지의 투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예죠. 따라서 슈퍼마이크로는요, 이 두 가지 측면에 모두 부합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벤트는요, 애널리스트의 예상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도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전망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는 꼭 팔아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투자자는 기대치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현재로서는 슈퍼마이크로의 실적에 대한 월가의 예측이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하향 조정된다면 이는 위험 신호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언인 거죠. 지금 주식의 가치는 얼마일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론 파인의 설립자 스티브 맨델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들이 2년 후에 연간 수익 전망치를 제시하고요, 거기에다가 25를 곱하라. 25라는 숫자가 나온 거는요, 테크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장의 평균 PER은 20배죠. 하지만 테크주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도드라진다면 25배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저자는요, 단기적인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수치가 하락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하지만 2025년 수익에 대한 월가의 추정치를 약간 초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주당 32달러의 수익 창출력을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미래 한 2년 안에 한 주당 32달러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슈퍼마이크로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32달러 곱하기 25를 하면요, 결국 목표 주가가 800달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20% 정도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물론 상황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요,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가정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의향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투자는 신념으로 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업의 상황을 우리가 흡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의 투자 의견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00달러는 슈퍼마이크로 주주들이 수익을 실현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한 20% 정도 더 달릴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요, 슬슬 매도를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요, 20%를 더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20%를 더 달릴 기업이 슈퍼마이크로라면요,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상황은 변할 수 있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어닝 결과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오히려 상향 조정된다면 800이 아니라 1000달러 이상도 갈 수 있는 것이 이 주식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요, 최고의 테크 종목은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확실한 투자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투자 논리가 확실한 종목.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장의 기대치,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해라, 이러한 조언이 나왔는데요. 그런 주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역시도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 논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목표 주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견된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모간 스탠리 역시도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야겠죠. 수요일 투자회사 모간 스탠리는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가격을 올렸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조셉 무어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여러 단기 데이터 포인트가 향후 2, 3분기 동안 더 많은 상승 여력을 시사함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603달러에서 750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현재 수준에서도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무어에 따르면요, 개발자들이 여전히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대기자 명단이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엔비디아 GPU를 사기 위해서는 줄을 너무 길게 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GPU 클라우드 분야는 매우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너무나 강력한 수요가 아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자들은 여전히 트레이닝을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이닝은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GPU를 사기 위해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길고 클라우드에 GPU를 공급하는 데서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다면 싸게 팔 이유가 없죠. 따라서 계속해서 마진도 좋아지고 높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수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GPU 사용이 즉각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 지금 엔비디아의 수요는 계속해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언은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테크 주식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치가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올렸다는 거죠. 2024년의 경우에는 이전 전망이었던 800억 달러를요. 880억 달러로 10% 상향 조정했고요. 그렇게 되면 2023년 467억 달러에서 무려 88%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요, 작년에도 대박이었는데 작년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88%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무어라는 전문가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25년을 보시면요, 데이터 센터의 수익이 2024년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올해까지는 추세가 엄청날 거고요. 내년 정도가 되면 조금 이러한 성장 추세가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도 투자를 계속 진행하되 얼마 안 있으면 매도 시점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 성장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요, AMD가 제공하는 MI300 그리고 인텔의 가우디 2 등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의 H100 그리고 B100은 너무나 비싸거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게임이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클라우드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이 얘기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야기를 계속 나눈다는 거죠. 추적할 때마다 수요는 여전히 매우 좋다. 따라서 GPU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 공급망이 성장하는 만큼 빠르게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엔비디아의 칩의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년 새로운 AI 칩을 출시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데 이거를 지금 다른 기업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에코시스템을 다른 기업이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최소한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 등장한 모간 스탠리의 조셉 무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요, AMD는 GPU에서 엔비디아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멀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요, AMD는 CPU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CPU 쪽의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인텔의 점심을 계속해서 뺏어먹고 있다. 사실 CPU 시장은요, 인텔이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AMD가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뺏어먹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사수 박사가 이끄는 AMD는요, 4분기에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점유율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73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73 베이시스 포인트는요, 0.73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18.4%를 차지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전에는 이제 17.67이었는데 17.67에서 0.73%포인트 올라가면서 18.4까지 갔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한편 인텔 같은 경우는요, 27 베이시스 포인트가 하락해서 시장의 71.8%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도 있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46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면서 9.9%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요. 따라서 CT에서는요, AMD에는 매수 등급을 줬고요. 인텔에는 중립 등급을 부여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CPU 시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노트북 CPU, 그리고 데스크톱, 마지막으로 서버가 있습니다.
노트북과 데스크톱의 점유율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17% 그리고 18.1이었거든요. 그런데 17%였던 노트북은 17.9가 됐고요. 그리고 데스크톱은 18.1이었는데 18.7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서버 분야에서는요, 3분기에 21.9%에서 4분기에는 21.6%로 다소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MD는 또한 지난달 PC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PC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2%나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PC 시장은 정말로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구나, 바닥을 찍었구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인텔은요, 노트북과 데스크톱에서는 손실을 받고, 따라서 AMD한테 시장 점유율을 좀 뺏겼고요. 서버에서는 점유율을 늘렸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서버의 점유율을 보면요, 지난 분기에는 72.15였는데 72.2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암 같은 경우는 노트북 시장의 12.2%, 데스크톱의 5.3, 서버 시장의 6.2%를 가져가면서 서버 시장에서만 점유율이 향상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MD가 아직 GPU 쪽에는 엔비디아를 넘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CPU 시장에서는 조금씩 인텔의 점심을 뺏어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1.34%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지금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1.36%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만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럴 만한 이유를 좀 찾아봐야겠죠. 일단 모멘텀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보시면요, RSI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상황입니다. RSI 지수가 어제 주식이 급등하기 전에 25.41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따라서 너무나 빠른 시간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포인트에 도착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기사 두 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주가의 반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에도 해고의 바람이 분다, 이런 기사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테슬라가 아마도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드디어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또 한 가지의 기사를 읽어 드릴 텐데 이번에는 캐시 우드가 등장하고요. 캐시 우드가 얘기하기를 2년 내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랫폼이 드디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수요일 날 테슬라에 대한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우드는 CNBC의 라스콜에 등장을 했고요. 테슬라는 현재 사이클과 관련해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테슬라만 나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이클이 지금 바닥을 찍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2년 이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보택시 네트워크 플랫폼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성장의 재가속화, 그리고 마진의 엄청난 증가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테슬라라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요, 테크 주식 중에도 50%라는 엄청난 성장 추세를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마진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지만 자동차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진이 아니라 테크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마진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의 투자 논리가 성장 그리고 마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둔화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2년 이내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 두 가지의 투자 매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2024년에 확실히 힘든 출발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5주 만에 25%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고요. 최근 수익 보고서는 기대에 못 치지 못했고 차량 판매량 증가가 정체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경영진이 했죠. 따라서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등급을 낮추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반대죠. 가장 좋은 테크 주식, 우리가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된다. 하나는 투자의 논리,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기대치, 이 예상치가 올라가는가, 이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좋지 않은 투자처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캐시 우드는 오랜 기간 테슬라 상승론자였고요. 테슬라는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 펀드인 ARKK의 두 번째로 큰 보유 자산입니다. 그녀의 신념은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가속화와 테슬라의 인공지능 역량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죠. 신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투자를 신념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다. 현재 주식에 부정적인 심리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기자동차는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보택시가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저 역시도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죠. 캐시 우드는요. 5년 안에 테슬라의 가치가 $2,000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곧 업데이트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이 수치가 만약에 맞아떨어진다면 5년 내에 테슬라의 주가가 2,000까지 가면요. 그 얘기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조 넘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5년 안에 가능할지, 이게 7년이 걸릴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치를 업데이트한다고 얘기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아크 인베스트에서는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요. 제가 해석을 해서 한국어판을 미존 멤버십 플랫폼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에서도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닝 결과입니다. 어제 미존 탑12에 속한 12가지의 종목 중에 우버가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버의 어닝 결과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마찬가지로 사상 처음으로 우버가 회계연도 흑자를 기록하는 해가 바로 2023년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겠죠. 근데 의외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횡보를 기록했거든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주가가 폭등을 못했는지 한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0.66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49센트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닝 결과는 정말 좋았죠. 자, 레비뉴를 보시면요. 9.9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15.1%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도 1억 4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 4분기에 대한 핵심 정리를 좀 보시면요. 월간 활성 플랫폼 사용자 수,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억 5천만 명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나 증가했습니다. 사용자의 수가 15% 증가하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4분기 중 운행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출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출입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수, 그리고 배달 서비스까지 합친 게 바로 출입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4분기 동안 26억 건이 발표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나 증가를 했고요. 일평균 약 2,8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운행 건수도 굉장히 좋았죠. 작년 대비 24%나 증가하는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다음에는 4분기의 총 예약 금액입니다. 예약 금액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버를 통해서 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 결제 금액이죠. 자, 결제 금액이 37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나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도 성장률이 엄청나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매출은 15.1%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총 예약 금액, 즉 우리가 냈던 금액은 20% 이상 올라갔잖아요. 22%나 증가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매출로 잡히는 금액은 15% 성장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수수료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분기의 순이익을 보시면 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나오면서 흑자를 찍었죠. 순이익 마진은 14.1%, 굉장한 소식을 보였고요. 4분기의 영업이익은요 6억 5,200만 달러, 따라서 영업이익 마진은 6.6%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마진이 순이익 마진보다 오히려 더 낮죠. 자,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순이익 마진에는 이 우버가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달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거기서 들어온 순이익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조정 에비타인데요. 조정 에비타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금액으로 보시면 13억 달러를 만들어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억 1,800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비타 마진이 금액으로 90.6%나 성장했다, 굉장한 소식을 전달을 했고요. 다음은 총 예약액 대비 에비타 마진인데요. 이게 3.4%, 이게 신기록입니다. 2022년 4분기에는 2.2%였는데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폭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의 영업현금 흐름은 8억 2,300만 달러,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은 10억 6,800만 달러,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CEO의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우버에게 변곡점이었다. 우버는 대규모로 강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따라서 엄청난 성장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흑자를 기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에 하루 평균 2,600만 건에 가까운 운행, 투입을 지원한 우리 플랫폼이 힘입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다음에는 CFO가 등장합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죠. 근데 CFO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음 주에 투자자 업데이트에서 전략과 자본 배분 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음 주에 투자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발표가 있을 텐데 그 발표 내용에는 자본 배분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본 배분 계획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당에 대한 소식이 우리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버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잘하면 우버가 배당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언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1분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총 예약 금액이 370에서 385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374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이 전망을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조정 에비타 수익을 보시면요, 12억 6천만에서 13억 4천만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전망치는 12억 6천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에비타 수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가뿐히 넘길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셈이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버의 어닝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한 가지 5개 T라고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매출의 증가 추세입니다. 왜냐면 총 예약 금액은 지금 22%나 증가했는데 15.1% 증가하는데 그쳤잖아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단 월 활성 사용자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사용자의 수가 늘고 있죠. 여기 보시면 11%, 13%, 12.3, 14.5, 그리고 이번 분기에 14.5%가 증가를 했죠. 따라서 계속해서 사용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한 거고요. 그 옆에 투립수, 즉 운행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19, 18, 24, 21, 25인데 23.6%라는 굉장한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건강한 수치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총 거래 금액, 아까 말씀드렸던 그로스 부킹인데요, 그로스 부킹의 상승 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 18, 15, 21, 22, 따라서 가면 갈수록 거래 금액이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요. 모빌리티 쪽을 보도 마찬가지죠.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데 이 부분도 29.5% 나쁘지 않죠. 그리고 딜리버리 쪽을 보시면요, 그로스 부킹이 굉장한 추세로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7, 6.5, 8.1, 12.4였는데 지금 지난 분기에 17.6, 그리고 18.8까지 성장률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거래 금액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죠. 자, 그런데 매출을 보시면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바로 여기죠. 딜리버리, 즉 배달 부분을 보시면요. 과거 성장률은 36, 23, 21, 23, 13 이렇게 두 자릿수를 지켜나가다가 지금 전분기부터 6.0 그리고 6.4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장 추세가 딜리버리 쪽, 지금 배달 쪽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요. 수수료를 계속해서 줄여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경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경쟁 강화로 인해서 수수료를 높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버가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사를 물리치기 전까지는 성장률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만약에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독보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래간만에 디즈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요, 디즈니의 주가가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7%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디즈니가요, 주식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갑자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디즈니가 배당금을 50%나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6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재개한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디즈니는 주당 0.45달러의 반기 배당금을 선언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1월 달에 지급한 배당금 0.3에서 무려 50%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배당률이 이제 0.91%, 거의 1%에 육박하는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 디즈니는요, 2% 넘게 배당을 줬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배당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페이어블은 7월 25일,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 날짜는 7월 25일이라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레코드 데이트, 그리고 또 하나는 엑스 디비던 데이트입니다. 레코드 데이트는 7월 8일, 따라서 7월 8일 날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배당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엑스 디비던은 7월 5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엑스라는 뜻은 배척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7월 5일 날 주식을 사도 배당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기존 주주들이 7월 5일 날 주식을 정리한다고 해도 배당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즈니의 이사회는요, 2018년 회계년도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다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 회계년도에는 2024년에는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견고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자사주 매입의 규모를 30억 달러로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디즈니 주가 올리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CEO인 아이거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문제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발표된 어닝 결과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독자의 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넷플릭스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했잖아요. 구독자 수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 3분기 전부터 마찬가지였죠. 계속해서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8.5, 그리고 마이너스 7.5. 작년 대비 계속해서 구독자의 수가 줄고 있고요. 더더욱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7.4, 그리고 지난 분기에 잠깐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을 포기하고 있다. 이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디즈니의 미래는 조금 어둡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2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즈원 방송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내일도 미즈원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